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실내 공간에서의 가구의 역할,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구와 실내 공간, 1번 그 공간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럴 것 같죠? 2번, 가구의 형태나 소재에 따라 실내 공간의 분위기가 결정이 됩니다. 3번, 가구의 배치는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죠. 4번, 실내의 전체적인 공간과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으면 문제를 내는 게 이상하죠. 가구 제작 기능사 필기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냥 거저주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문제들은 쉽게 맞췄으면 합니다. 2번, 삼각법에 의한 우측 면도는 단 화살표 방향이 정면임. 화살표 방향을 정면이라고 했을 때 1번은 평면도에 해당이 되고요. 2번은 밑에서 바닥 밑에서 올려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면도라고 이야기하고 3번은 좌측 면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 도면에 표시하는 치수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합니다. 4번 입체도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평면도법은 입체도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시, 투상 이러한 용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문항들인 경우에는 입체도법에 해당이 되고 평면도법은 입체도법이 아닙니다. 5번 바닷가의 조각돌이나 식물들과 같이 우아한 시각적 특징을 가지고 간결하고 질서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형태는 이것은 유기적 형태입니다. 그 가구에서 원래 그 유기적 형태, 유기적이라는 말 자체는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관련성을 갖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용어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가구 디자인에서의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곡선을 사용한 디자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대부분 변화가 되면서 모서리가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유기적인 가구들이 새로운 소재, 그다음에 가공 기술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유기적 형태, 유기적 디자인 이런 용어를 씁니다. 6번 기념물, 실내 투시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투시도는 일소점 투시도입니다. 실내 투시도, 기념 건축물 이런 어떤 정적인 건물의 표현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 소점이 하나가 이제 수직선상으로, 그러니까 건물이나 어떤 물체가 화면에 평행 또는 이제 수직하게 놓여 있을 때 그 소점이 하나가 될 때를 일소점 투시도라고 하는데 여기 기념물과 같은 형태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7번 붙박이 가구를 디자인할 경우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분산적 배치, 기능의 편리성, 크기와 비례의 조화, 실내 마감 재료와의 조화. 요거는 좀 깊게 생각하면 상당히 좀 답을 맞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분산적 배치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분산적 배치가 가구 배치법 중에 하나로
집중적인 배치냐 분산적 배치냐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분류법이 있고요. 그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붙박이 가구를 디자인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박이 가구를 디자인할 때 분산적 배치는 고려를 안 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깊게 생각하면 상당히 답을 고르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그러한 형태로 분산적 배치는 집중적 배치와 함께 가구 배치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이 틀린 것으로 이 답을 고를 필요가 있겠어요. 8번 도면을 접을 때 표준 크기로 옳은 것은 A4를 표준으로 접습니다. 그래서 원 도면이 A0 도면이든 A3 도면이든 어떤 형태의 도면이 됐든 모두 접어서 표준적인 크기로 접는데 A4 사이즈가 표준 크기로 채택이 되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살펴보시면 도면 접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넥타이 매는 법, 그러한 형태 비슷하게 접는 방법도 몇 가지 종류에 따라서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 우리는 도면을 접을 때는 A4가 표준 사이즈로 접는다라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번 중심선, 절단선, 기준선, 경계선 등에 사용하는 선은 무슨 일점세선입니다. 중심점 같은 경우에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점세선이 중심선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번 삼각 스케일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축적은, 이건 삼각 스케일을 실제로 보면 거기에 이제 이 축적이 나와 있어요. 100분의 1, 200분의 1, 300분의 1, 400분의 1, 500분의 1, 600분의 1 이렇게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딱 떨어지지 않고 200이나 300이 아니라 2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기억을 그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컴퍼스로 그리기 어려운 원호나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용구는 운형자입니다. 구름 모양의 자다라고 해서 운형자고요. 이런 빈 컴퍼스는 큰 공사, 목공 이런 쪽에 사용하는 컴퍼스고요. 디바이더는 컴퍼스 같이 생겼는데 연필을 끼는 데가 없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했고, 스케일자는 방금 했듯이 삼각형의 스케일 축적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12번 평면도를 작도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평면도가 위에서 바라본 도면이기도 하고, 건축 도면에서의 평면도는 그 중에서 1m 내지 1.5m를 가상으로 절단해서 그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형태의 도면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4번 처마 높이 및 지붕 재료는 평면도에서 표현을 하기가 어렵죠. 계구부의 위치나 크기는 1.5m 높이로 절단을 했기 때문에 계구부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의 배치 당연히 평면도의 주 목적이고요. 기둥이나 벽의 위치도 평면도의 표기가 됩니다. 다만 지붕의 재료나 처마 높이와 같은 것들은 표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연필 중 경도가 가장 낮은 것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연필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것은 정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어요. B입니다. B. 대신에 B가 경도는 경도라는 건 이제 단단하냐 무르냐 라고 하는 거에
척도고요. B가 경도는 낮대, 농도는 상당히 진하죠. 그래서 좀 진하게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B를 쓰고요. H가 가장 흐리고 단단합니다. 그 다음에 F고, 그 다음에 HB, 가장 필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되겠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보기가 힘든 그 종류 중에 하나가 F인데요. F는 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좀, 진하다. H보다는 진하고 HB보다는 단단하다. 그러니까 1, 2, 3, 4, 요 순서대로, 1번이 가장 단단하고 2번, 3번, 4번 순으로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점. H는 하드고요. HB는 하드와, B의 중간이다. 그래서 HB고, B는 블랙의 약자입니다. 14번. 조형원리에서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정한 중심점에서 역학적 평형 상태를 가진다. 2번. 비대칭적 균형은 정적인 균형감을 가진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무게가 같을 때도 균형감을 3번 갖추고, 대칭적 균형감에 안정감이 있고, 일정한 중심점에서 역학점을 가지면, 당연히 평형 상태를 갖고요. 그래서 이제 비대칭적인 거는 중심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균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조형 요소로 배치하면서 어떤 숫자나 이제 크기나 이런 것들로 균형감을 이룬다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데, 시각적이나 감각적, 주관적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좀 흥미로운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있다라는 게 이제 조형 원리로 알아둘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15번. 실제 길이 32m를 200분의 1 축적을 통해서 계산한 값은, 우선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들이 센티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2m를 센티미터로 하면 3200이고요. 3200을 200으로 나누면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16. 원목을 1, 2개월 수중에 담았다가 수증기를 통과시키는 이유는 수침법이라고 하는데요. 목재는 이제 수지, 진액도 있고, 수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에 오래, 담아 놓으면, 그걸 빠져나가는 그러한 이유로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원목을 물에 담갔다고 해서 흠이 없어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젖은 목재가 제재가 특별히 더 쉽지도 않고, 청결하기 위해서, 물로 닦는다라는 게 연상이 되면 잠깐 이게 혹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수액을 빼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로 수침법이라고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7번. 단판 제조법 중 현재 거의 쓰이지 않는 방법은 베니어 합판을 만드는 제조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 로터리 베니어라는 것은
이게 돌려 깎는 겁니다. 이게 사과 깎듯이 돌려 사과 껍질이 이제 그 칼로 돌려 깎듯이 그 나무를 돌려서 그렇게 깎는 방법이고, 2번 슬라이스드 베니어는 뭐 칼로 떡을 썰듯이 이렇게 내려서 그 슬라이스를 만드는 그러한 제조법이고요. 소드 베니어는 톱질을 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반 로터리 베니어는 돌릴 때 반만 돌리는 건가요?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되, 여기서 현재 쓰이지 않는 방법은 소드 베니어입니다. 이게 그 소드 베니어가 이제 톱을 사용을 해서 아무래도 그 쓰다 보면 톱밥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그 손실이, 그 원재료의 손실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소드 베니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경제적이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번 집성 목재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구조재 및 장식용으로 쓰입니다. 2번 MDF와 같이 판의 개수가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3번 건조 균열 및 변형을 피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경골 구조로서 왕곡재를 만들어 큰 스팬 구조에 쓰인다. 그렇게 쓰입니다. 이 집성목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목 가구라고 하는 것들을 통상 시중에서 그것들을 이제 사실은 집성 목재로 만든 가구를 원목 가구라고 통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르죠. 원목과 그 집성목은 다른데, 시중에서 판매할 때는 그 정도로 이제 판매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나무에도 뭐 그 결점이 있지 않겠어요? 옹이라든지 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거를 하고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 건조도도 뭐 균일한 재료로 만들 수가 있고, 그 아까 말한 이제 뭐 옹이 뭐 이런 그 것들을 뭐 할열, 변형, 뒤틀림 뭐 이러한 형태의 그 목재의 결점을 제거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고강도의 재료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관적으로도 아름다운 그 집성재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MDF와 같이 판의 개수가 홀수로만 되어 있다. 이거는 틀린 답입니다. 19번 천연 수직의 접착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것은 일단 정답은 에폭시입니다. 에폭시는 그 합성 수지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에폭시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합성 수지다. 나머지 것들은 어떤 종류인지 한번 대략적인 걸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1번 로지는 그 투수가 투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잡았다 놓는 하얀 봉지 같이 생긴 주머니를 로진백이라고 합니다. 송진에서 추출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중류시켜서 좀 정제해서 만든 걸 이제 로진이라고 하고요. 셀락은 어떤 무화과나무에서 고무를 먹고 자라는 나무 벌레, 연지벌레라고도 하고, 뭐 또 다른 데는 다른 벌레 이름도 나오는데, 이 벌레의 분비물에서 추출한 친환경 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 문구에 보면 이게 동물성이다 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고무를 먹고 분비물을 원료로 한 거를 이제 그 벌레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동물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좀 맞지 않는 거가 아닌가. 왜냐하면 커피도 뭐 루아 커피나 뭐 위즐 커피나 블랙 아이보리 커피나 뭐 이런 그 한번 거쳐서 나온 그러한 커피를 동물성 커피라고 하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용어를 쓰는 문구들을 봤는데 어쨌든 천연 수지다. 다마르는 이제 그 다마르 나무에서 어떤 채취된 그 껍질에서 채취한 천연 수지다. 고무 같은 것 같아요. 느낌상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0번 나이테가 없는 나무는 이건 뭐 너무 쉽죠. 뭐 대나무고요. 21번 볼트의 장착과 분리가 자유롭고 접합력이 우수하며 접합 강도가 90도에서 180도까지 가능한 연결 철물은 무슨 마이타 조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철물 중에서 이제 미니픽스나 라픽스는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활용도가 높은데 특별히 이제 마이타 조인트는 미니픽스 하우징이랑 같이 사용을 해서 빗가구제를 조립을 하거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니픽스의 커넥터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90에서 180도까지 그렇게 어떤 구심력 작용으로 접합력이 우수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뭐 이제 뭐 서랍장이나 뭐 다른 가구 조립이나 이런 쪽에 사용을 합니다. 4번의 모듈러 피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쨌든 1번, 2번, 3번 내용이고 마이타 조인트는 그 접합 각도 요거 좀 눈여겨보십시오. 22번 감자빗의 용도와 가장 관계가 깊은 부재는 무슨 뭐 외워야죠. 정답은 평보와 대공입니다. 이제 감자빗이라는 뜻이 뭐 어떤 감아서 잡아준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구조재에서 접합부나 모서리 부분을 보강해주는 그런 감싸주기 때문에 디귿자 형태의 구부러진 그런 긴 띠 같은 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목재 이용할 때 쓰는 보강 철물입니다. 그래서 평보라는 건 이제 보라는 개념은 가로재를 보통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붕이 이제 시읒자,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시읒자에서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밑변을 긋는다라고 했을 때 그 밑변에 해당되는 게 이제 평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기 그 중간 부분에서 기둥과 같은 형태로 쭉 올라간 부분을 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평보와 대공을 감싸서 이어주는 보강 철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22번 파티클 보드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PB, 보통 이제 그 약자로 PB라고 많이 쓰는 파티클 보드의 특성. 이게 PB는 어쨌든 그 나무의 그 작은 조각들을 더 잘게 푸시고 거기에 이제 본드 같은 것들을 섞어서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열 같은 걸로 이제 굳히는 그래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강도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형태의 인공 형태의 목재 이런 것들은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1번
강도에 대한 방향성이 있다라고 한 점 틀렸고,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라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뭐 가공성이야 우수하겠죠. 근데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이 비나 이런 거에 맞았을 때도 우수한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내수성이 우수한가? 난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뭐 정답은 방향성이 없고 대량 생산에 적합한 걸로 1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인공 목재 형태의 문제들은 대부분 장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점이 많다라는 점을 좀 전제로 보셔도 좀 될 것 같아요. 24번 목재의 단면상 바깥쪽에 위치하며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제재 후에 부패되기 쉬운 부분은 이 문제도 너무 깊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표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답은 변제입니다. 이제 제재 후에 부패되기 쉽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 제재라는 게 결국은 표피를 제거해주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문제로서 완벽하게 이게 그런 걸 뜻하나? 라고 하는 의문은 가지실 수 있으나 일단은 정답은 변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도록 하시죠. 25번 구리의 합금으로 황금색이며 색깔이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광택이 없어지지 않아 장식 철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이 황금색임은 황동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보기에 황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청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동이라고 나와 있고 2번에 포금이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청동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답은 알루미늄 청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고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그리고 황동은 황색을 띠고 청동은 청색을 띠는데 포금은 청동에다 아연을 좀 더 그 한 1% 정도 추가해서 합금을 한 걸 포금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포금이 청동인가 황동인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청동에다가 추가한 거라고 하니까 청동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청동은 청동에다 인을 합금을 한 걸 인청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청동의 성격들을 갖고 있고 알루미늄 청동은 이름은 청동이라는 걸 쓰지만 구리와 알루미늄의 합금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제 그 브론즈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쓴 거를 또 따다가 알루미늄 청동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알루미늄 청동은 청동이 아닌데 그냥 이름만 청동으로 불리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 메달도 구리 메달, 동메달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그거를 브론즈 메달, 청동 메달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청동이 아니지만 그런 브론즈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착각하기가 쉽고 그래서 색깔도 황금색이고 장식 철물로 많이 쓰인답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번 열 가소성 수지의 특성이 아닌 것은
열 가소성 수지의 특징이냐 아니냐, 요것도 그 열 경화성과 열 가소성, 뭐 이제 요걸로 나눠서 일단은 좀 기억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열 경화성이라는 건 그 형상에 그 열을 한번 가하면 굳어져서 다시 열을 가해도 그 부드럽게 되지 않는 그러한 걸 열 경화성이라고 하고, 이런 열 경화성 수지의 특징이 축합 반응에 의한 그 축합 반응에 의해서 합성된 고분자 물질이다. 그 1번에 해당되는 게 열 경화성 수지의 특징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요것들은 모두 열 가소성 수지로 익혀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합 반응에 의한 고분자다. 요거는 열 경화성 수지의 특징, 그렇게 기억을 합시다. 27번 문의 상부나 하부에 설치하는 잠금 장치는, 잠금 장치라는 곳에 그 염두를 두고 답을 고른다면, 경첩은 문을 열고 닫을 때 열 수 있도록 하는 연결 부위니까 잠금 장치가 아니고요. 커튼 레일은 커튼을 달기 위해 그 고리를 또 달기 위해서 그 레일에 쭉 있는 게 커튼 레일입니다. 그걸 이제 잠금 장치라고 할 수 없죠. 촉은 이제 장부촉과 같이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게 외부로 돌출돼서 나온 부분들을 통상 촉이라고 하니까 정답은 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흠이 적어 가구형 목재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기 있는 보기들의 그 재료들을 대부분 가구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나왕이 목재에 흠이 적답니다. 견고하고 또 뭐 나뭇결도 곱고 옹이나 흠 같은 것들이 없어서 많이 사용한다 라고 그렇게 하시고요. 뭐 가구용으로는 뭐 다른 것들도 쓰니까 이제 혼동이 오실 수 있으나 흠이 적은 목재다 라는 점에서 나왕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29번 목재의 자연건조 입지로 부적절한 것은, 배수가 잘 돼야겠죠. 그리고 화재 위험성이 없어야 될 거고요. 평지 또는 완만한 경사지, 평지는 뭐 좋을 것 같은데 완만한 경사지가 좋을지. 그다음 일단 넘어가고요. 4번에 통풍이 잘 되고, 통풍이 잘 돼야 되겠죠. 햇볕이 없는 장소, 햇볕이 이제 있어야 좋을지 없어야 좋을지 이게 혼돈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햇볕을 직사광선이다라고 보면, 그러한 햇볕은 직사광선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의 문구들이 많이 나오지만, 직사광선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건조가 되기 위해서는 햇볕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 건조장의 조건에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햇볕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들이,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드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지가 좀 충분한 부지가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것도 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목재 가공 공장에서 좀 가까워야 운반비를 좀 절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경사지에 초점을 보기보다 땅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완만한 경사지 정도는 평지로 보자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완만한 경사지까지도 입지로서는 괜찮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30번 목재의 보존을 위해 약재 처리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방부력이 우수하고 그 위에 페인트 칠도 가능한
유용성 방부제는, 유용성이라는 말은 이제 수용성이라는 말하고 같이 대비를 해서 유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용성, 유용성.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요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PCP, 펜타클로로페놀 방부제의 특징입니다. 이제 방부력이 우수하고 열이나 약제에도 좀 안정적이고 무색 제품이기 때문에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